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입니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DJ 비자금 허위 제보설 아주 파장이 일파만파 갈 것 같은데 국민의당 발칵입니다. 과연 이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본인은 DJ란 말 안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그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부터 좀 보죠. 설상가상 국민의당입니다. 박주원 DJ 비자금 제보설 일파만파입니다. 2006년이죠. 대검 정보관 시절 얻은 정보. 일단 의혹입니다. 의혹이 이거를 주성령 전 의원에게 줬다는 겁니다. CD 4번, 은행 발행 확인서 등등등 DJ 비자금 의혹 자료를 그리고 내용을 건넸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의혹의 의혹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받은 주성령 전 의원 200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거를 폭로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DJ 비자금 추정 100억 원짜리 양도선 예금 증서를 입수했다. 이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근거 없음, 검찰에서 근거 없음 그렇고요. 그리고 명예훼손 소송이 또 휘말립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주성령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규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거 없는 내용이 돼버렸는데 이게 다시 좀 불거진 겁니다. 자, 박주원 전 최고위원 DJ 비자금이라 특정해서 제보 안 했다. 대하소설 쓰지 마라.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DJ라고 얘기 안 했다. 그냥 비자금이라고만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박주원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 쪽 사람, 친한 측근까지는 아니지만 친안 인사라고 통하고 있는데 정치적 의미인지 밝혀야 사실이면 사응 조치하겠다. 박지원 전 대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가짜 뉴스로 고인명예 타격이다라고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죠. DJ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통하는데 박주원 사과하고 책임져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과거에 관행에 의할 것 같으면 이 100억짜리 CD 한 장의 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100억 원짜리 CD를 건네준 사람은 전직 검찰 관계자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검찰 출신인데 왜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느냐? 노무현 검찰에서 어떻게 이것을 수사를 할 수 있느냐? 허무맹랑한 얘기이고 그 기사를 보도한 언론기관에서는 사과문을 반박문을 이미 발표했다는 것을 당대표가 일단 긴급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헌 당규상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당원권 정지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당원권 정지 절차를 취하고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 직위는 자동으로 할 수 없는 정지되는 상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최고위원 사퇴 조치까지 취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련자들과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구 말이 사실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고 이릉의 지금 심증은 지금 언론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맞을 가능성이 진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 일간지에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이 공소시효가 지난 이야기지만 덮어둘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져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음해인지 여부를 밝혀야 하고 반대로 사실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이 내용이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정말로 빌고 또 빌겠습니다. 만일에 이 내용 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도부 입장에서 대국민 사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유미 사건으로 우리 당이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이것을 능가하는 이런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박주원 전 최고위원의 그 제보 의혹에 대해서
또 보도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발칵 뒤집혔는데 그게 사실상 사실일 수 있다,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좀 흐르는 것 같고요. 반면에 박주원 전 최고위원은 기억이 안 나지만 DJ 것이라고 내가 말한 바는 없다. 그냥 비자금이지 특정하지 않았다 누구 거라고 이렇게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요 박주원 전 최고위원의 기억 안 나지만 DJ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파문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한번 적어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상봉 네, 또 볼까요? 저는 우선 이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네. 저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가지고 당에서 공당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고요. 그렇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섣부르다. 그러나 이 대목은 먼저 내용을 사실 알기가 어렵고 2006년의 얘기입니다. 네. 그걸 2008년에 주승용 당시 의원이 2년 동안 또 왜 묵혔을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대목은 박주원 최고위원이 예. 전 최고위원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밝혀야 돼요. 그래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박주원 최고위원이 먼저 밝히고 난 다음에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은 당에서 한 것은 정치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 논란만으로도 당의 상처가 될 것이고 안철수 대표한테는 지금 측근이고 또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측근이 그것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논란이 있다. 이게 자체만으로 상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처가 오히려 또 당에서 단호하게 지금 조치를 취하는 방향을 가고 있는 건 또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당의 자세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박주원 최고위원이 국민 앞에 예. 또 당원들 앞에 이 내용과 관련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고 법률적인 문제는 뒤니까 예.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겠느냐. 일단 진실부터 좀 스스로 밝혔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예. 저는 이게 아주 쉽게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게 그 박주원 이분이요. 예. 그 일간지를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돼요. 아. 그럼 이게 고소하면요. 허위사실이다. 옛날에 이게 주성영 재판 기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주성영 의원이 재판할 때 분명히 이게 출처를 밝혔을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자기가 책임이 면책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저는 본인이 억울하면 고소를 하시고 예, 예. 그럼 이게 진실이 밝혀지는데 예, 예. 제가 이게 말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예, 예.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이건 이게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고 그다음에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이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둘 다 시효가 지났어요. 바로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걸 본인이 강조했어요. 아.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현실의 형사법정은 그렇지만 예, 예. 정말 이게 정치나 역사의 법정에는 예. 공소시효가 없어요. 예. 이건 이게 추악한 정치 거래이기 때문에 예, 예. 반드시 저는 이게 고소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 이렇게 건과 관련해서 주성영 공개 그 폭로를 했던 주성영 전 의원은 30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 일단 나온 내용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차명기 전 의원은 저는 이 문제는 법적으로 조금 지나면 예. 유야무야 이렇게 될 거예요. 별 파장이 왜냐면, 없다? 네, 뭐 공소시효도 지났고 예. 이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언론에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또 그죠? 뭐 나는 김대중 대통령 이름을 조남을 거론한 적이 없다라는 정도까지 그것도 필요 없거든요. 예. 기억이 안 난다 하면 될 정도인데 예. 많이 얘기했어요. 뭔가 얘기했는데 네. 뭐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예.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분이 그래가지고 예. 제 얘기 뭐냐면 이거는 법적으로는 흐지부지 될 거다. 뭐 본인이 뭐 누굴 고소할 것도 아니고. 예. 다만 이분에 관련해가지고 저는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오늘 배신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분이 검찰 수사가 나다가 검찰 수사 정보를 빼대가지고 주성용한테 예, 예. 줘가지고 예. 또 한나라당 응? 안산시장하지. 예. 거기다가 또 이제 또 해보려고 또 이렇게 당적을 바꾸려고 여러 번 노력하다가 국민의당에 갔지. 그러니까 우리 이분의 이 지금 말론을 보면 배신자의 말론은 참 비참하구나.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주는 가장 큰 파장이다. 그래서 정치 지망생이 배신하면 안 되겠다라고 배우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 새롭게 또 해석을 해주셨네요. 강기정 전 의원께서는 이 차명진 전 의원의 설명에 좀 동의하십니까? 너무 선의로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예. 2008년 지금 예. 주성용 의원이 당시에 폭로할 때는 어떤 예. 상황이냐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무현 예, 예. 정권은 논두렁 시계로 예, 예. 모욕을 주고 있고 그것도 지금 국정원에서 그렇게 한 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DJ 대통령에 대해서는 바로 이 비자금 CD로 모욕을 주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엄청난 범죄고요. 저는 문제는 이 진실은 이제 당연히 밝혀져야 되고 공소시효 여부와 떠나서 밝혀져야 되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안철수 대표가 예. 지금 호남행 열차를 타려고 예. 이번 주에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거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 안철수 대표가 이 문제를 예. 단순하게
박주원 처벌, 당원권 정지 예. 또는 뭐 진상규명이 아니라 예. 국민의당의 이 정확한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하면 아마 호남행 열차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호남에 가면 아마 호남 분들이 계속 이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우리 강기정 의원이 예, 예. 지방선거에 어떻게 좀 생각이 있으신가요? 안철수 대표 호남행에 되게 의식을 많이 하시죠. 지금 저희 방송에서는 공정위에서 이 선거 관련 얘기는 안 하는 걸로 돼 상당히 있습니다. 의식을 하십니다. 아니 저는 그동안에 안철수 대표의 그 행적 예, 예. 또 움직임을 보면서 예. 이것은 지금 안철수 대표가 호남 오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 없는데 특히 이 박주원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못하고 오는 것은 아마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좀 뭔가 준비를 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설명 정도 했습니다. 예, 차정원 교수님. 예, 저는 뭐 오늘 박지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박지원 최고위원의 당장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박지원 최고위원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일종의 안철수 대표가 지금 정치적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투비와 나투비, 정치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아주 최대의 그 고비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앞서 우리 강기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일 당장 지금 호남에 지금 방문하는 예정을 예. 당내에서는 지금 말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제 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 기념식과 관련해서 거기 참석했을 때 뭐 고성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뭐 그러니까 DJ 팔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상당히 당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번 이슈가 터지기 그렇죠. 이번 전인데도 이슈가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지금 예, 그 예. 안철수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통합이라는 그런 이 여러 가지 작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제동이 걸리는 것뿐만 예, 예. 아니라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도전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지금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위기가 될 수 있고 앞서 우리 박상민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보면 또 기회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뭐 그런 그 국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병 교수께서 긴급 발언 요청을 좀 하셨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예.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인데 상처가 당연히 되겠죠. 예, 근데 예. 이걸 우리가 과도하게 또 해석을 해버리면은 예. 그 좀 진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좀 필요하다. 뭐냐면은 박주원 전 최고위원의 이 얘기는 2006년 때 얘기입니다. 한나라당 때 얘기예요. 국민의당에 들어와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정치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예, 예. 이것이 안철수 대표도 무슨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으로 책임져서 당원권 정지라든지 최고위원들 사퇴하는 것은 맞으나 예. 이 문제를 과도하게 해석해가지고 네 탓이다는 아닌 것 같고 또 박주원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가 지명한 것이 아니고 당원들이 뽑은 거예요. 예, 예.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예, 예. 그때 나왔다고 얘기하면 당선되겠습니까?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당원들이 책임져라. 책임질 수 있겠으나 이거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건 어느 정당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당. 이를테면은 청와대의 어떤 핵심 인사가 과거 일 때문에 상처가 받았다. 예, 예. 그럼 이거 다 책임져야 되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해명을 하고 당에서 당원권 정지한 것만으로도 저는 초기 대응은 상당히 잘한 것이다. 호남행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정면 돌파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잠깐만. 그런데 한나라당 때가 아니에요. 한나라당 이전 때예요. 알겠습니다. 2006년이니까 이전 때. 그건 바로 잡겠습니다. 한나라당 알겠습니다. 이전 때. 그리고선 이거를 네. 주성영 의원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 한나라당에 당시에 투표한 거예요. 박 최고위원도 예. 한나라당 추천으로 안산시장에 당선됐잖아요. 예, 예. 그 시절의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노무현 검찰에서 어떻게 이것을 수사를 할 수 있느냐. 허무맹랑한 얘기이고 그 기사를 보도한 언론기관에서는 사과문을 반박문을 이미 발표했다는 것을 당대표가 일단 긴급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헌 당규상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당원권 정지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당원권 정지 절차를 취하고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 직위는 자동으로 할 수 없는 정지되는 상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최고위원 사퇴 조치까지 취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련자들과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구 말이 사실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고 이릉의 지금 심증은 지금 언론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맞을 가능성이 진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주원 전 최고위원은 기억이 안 나지만 DJ 것이라고 내가 말한 바는 없다. 그냥 비자금이지 특정하지 않았다 누구 거라고 이렇게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요 박주원 전 최고위원의 기억 안 나지만 DJ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파문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한번 적어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상봉 네, 또 볼까요? 저는 우선 이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예. 저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가지고 당에서 공당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고요. 그렇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섣부르다. 그러나 이 대목은 먼저 내용을 사실 알기가 어렵고 2006년의 얘기입니다. 예. 그걸 2008년에 주승용 당시 의원이 2년 동안 또 왜 묵혔을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대목은 박주원 최고위원이 예. 전 최고위원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밝혀야 돼요. 그래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박주원 최고위원이 먼저 밝히고 난 다음에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은 당에서 한 것은 정치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 논란만으로도 당의 상처가 될 것이고 안철수 대표한테는 지금 측근이고 또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측근이 그것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이게 다시 좀 불거진 겁니다. 자, 박주원 전 최고위원 DJ 비자금이라 특정해서 제보 안 했다. 대하소설 쓰지 마라.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DJ라고 얘기 안 했다. 그냥 비자금이라고만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박주원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 쪽 사람, 뭐 친한 측근까지는 아니지만 친안 인사라고 통하고 있는데 정치적 의미인지 밝혀야 사실이면 사응 조치하겠다. 박지원 전 대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가짜 뉴스로 고인명예 타격이다라고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죠. DJ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통하는데 박주원 사과하고 책임져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과거의 관행에 의할 것 같으면 이 100억짜리 이 CD 한 장의 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100억 원짜리 CD를 건네준 사람은 전직 검찰 관계자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검찰 출신인데 왜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느냐?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입니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DJ 비자금 허위 제보설 아주 파장이 일파만파 갈 것 같은데 국민의당 발칵입니다. 과연 이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본인은 DJ란 말 안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그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부터 좀 보죠. 설상가상 국민의당입니다. 박주원 DJ 비자금 제보설 일파만파입니다. 2006년이죠. 대검 정보관 시절 얻은 정보. 일단 의혹입니다. 의혹이 이거를 주성령 전 의원에게 줬다는 겁니다. CD 4번, 뭐 은행 발행 확인서 등등등 DJ 비자금 의혹 자료를 그리고 내용을 건넸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의혹의 의혹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받은 주성령 전 의원 200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거를 폭로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DJ 비자금 추정 100억 원짜리 양도선 예금 증서를 입수했다. 이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근거 없음, 검찰에서 근거 없음 그렇고요. 그리고 명예훼손 소송이 또 휘말립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주성령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규정을 내립니다. 발령. 그러니까 결국은 근거 없는 내용이 돼버렸는데 오늘 한 일간지에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이 공소시효가 지난 이야기지만 덮어둘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져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음해인지 여부를 밝혀야 하고 반대로 사실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이 내용이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정말로 빌고 또 빌겠습니다. 만일에 이 내용 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도부 입장에서 대국민 사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유미 사건으로 우리 당이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이것을 능가하는 이런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박주원 전 최고위원의 그 제보 의혹에 대해서 보도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발칵 뒤집혔는데 그게 사실상 사실일 수 있다,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좀 흐르는 것 같고요.